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첫 질문은 이렇게 시작해 보고 싶어요. 네. 간밤 미증시가 하락했던 원인을 되돌아보자라면 네. 매파적인 의사록이 나왔어요. 네.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저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의사록이 5월 초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초 FOMC 회가 있었고 그 의사록에서 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를 해야 되고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상당히 매파적 요인이 나왔던 건데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딱 우리 고용지표 꺾인 게 5월 둘째 주부터 꺾이기 시작한 거고요. 세 번의 고용지표가 꺾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월 중순에 확인했던 CPI가 둔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고용지표 꺾이기 시작했고 CPI 확인한 거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거의 어떤 의사록을 갖고서 매파적이니까는 앞으로 어떤 금리 인하 하는 게 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좀 거의 할 필요가 없다고 좀 보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의사록 때문에 어쨌든 그게 공개되면서 이제 미국장 어제 빠졌긴 했는데요. 어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이후에 나온 지표들은 더 좋게 나온 거니까는 현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빠진 부분을 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말은 국내 증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 매수가 좀 확 들어와야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 매파적인 의사록에 있어서 달러 지수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침에는 오히려 빠졌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땐 오늘 밤 미장 본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회복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다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내일은 또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금요일장이라서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오늘 이런 상황에서 또 내일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어쨌든 이 매파적인 것 때문에 빠졌다? 지금은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첫 번째 성공 전략 열어볼게요. 네. 역시 천비디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 외에서 6% 가까이 상승하면서 네. 천비디아를 정말 찍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제가 숫자는 잘 나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드렸는데 네. 매출이 260억 달러, 주당 순이 6.12달러,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도 잘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차세대 반도체인 블랙웰의 어떤 출시 시점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트랜스포스에서는 2025년 예상했던 거고요. 그보다 더 빨리 나온다고 하죠. 그쵸. 2분기에 본격 출하되는 건데 사실 2분기 본격 출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나온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 3분기에 본격 출하가 되고 이 고객사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4분기부터라고 본다면 지금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는 25년도 예상한 거니까는 엔비디아의 전선을 밝힌 것은 그보다 더 빨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 잘 나왔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차세대 반도체 블랙웰의 어떤 출시 시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실적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출시 시점이었던 건데 이것도 잘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액면분할까지 하죠. 네.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모든 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다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오늘 밤, 어젯밤이 아니라 시간에 보시면은 6%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쵸. 제 생각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매파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본장에 들어갔을 때 좀 봐야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시간에보다 본장에서 더 갈 수 있다. 어쨌든 시간 외에도 1000비달 찍었지 않습니까? 네. 본장에서 1000비달 넘어서 더 올라갈 수 있고 액면 분할에다가 지금 블랙웰이 더 일찍 나오고요. 그쵸. 숫자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주춤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회를 보시고 네. 좀 잘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 오히려 본장에선 더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오히려 오늘 좀 주춤하는 종목들은 담아갈 수 있는 기회로 보자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성공 전략 함께 열어볼게요. 네. AI 전력 수요 이 7년 뒤 80배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AI 전력이 너무나 크게 들어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특히 여기 더하면 뭐냐면
블랙 웨일이 전력 소모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차세대 전체 더 나오면 전력 소모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미국의 최대 전력 회사에서 어제 상원에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미국의 최대 전력 회사 CEO가 한 말입니다. 올해만 이 8테라와트시의 어떤 그 전력 소모가 있었는데 2030년도에는 652테라와트 전력 소모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올해보다 정확히 말하면 81배입니다. 네. 그럼 전력 소모가 클 것이라는 얘기고 3년 안에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요구되는데 미국 전력 소비가 2배 급증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죠. 네. 오픈 AI로 검색하는 것이 구글 검색보다도 10배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 많다 보니까는 결국 지금도 많은데 네. 이제 더 좋은 GPU를 바뀌었을 때는 더 많은 전력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많은 빅테크 업체의 수장들이 중요한 건 뭐 GPU가 아니라 전력이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쪽도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궁금한 건 AI 전력 관련해서 오르는 테마가 정말 많잖아요. 네. 전력, 전선, 콘덴서, 원전, 천연가스, 수소 네. 정말 많은데 네. 그 안에서 최현덕 매니저님은 우리가 어느 테마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까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전력하고 전선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제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최근에 원전이라든가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 에너지 생산량은 작지만 이제는 사실 이 A의 전력을 쓰기 위해서는 뭐 태양광 풍력 다 써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광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좀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연료전지. 네. 사실 당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 생산 규모 작기 때문에 어쨌든 다 갖다 써야겠지만은 좀 미미한 수준인 것이고 뭐 원자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SMR을 만든다 하더라도 네.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당장 이 전력을 쓸 수 있는 게 천연가스라든가 또 천연가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연료전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의 종목들이 먼저 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그쪽의 종목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도 오늘 준비했으니까는 좀 잠시 뒤에 종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종목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저희가 담았던 종목 리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종목들 저희가 어제 담았죠. 네. 두산 퓨어셀을 어제 이 시간에 담았고요. 바로 하루 만에 14%까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급등 나오고 나서도 제가 어제 네. 이제 장중 무료 방송에서도 이 조종시 매수해라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은봉하고 보합권이 또 가장 큰 매수 기회였죠. 네. 올라가다 말았습니다만은 핵심만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게 연료전지입니다. 그 연료전지에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큰 캐파를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두산 퓨어셀이죠. 지금 새만금 이 산업단지에서 이 50메가 특급의 규모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 연도에 양산에서 수출 준비까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SFC 그러니까 이 연료전지 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고 가장 큰 준비하고 있는 게 두산 퓨어셀이다. 오늘 중에 제가 볼 때는 매물소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매물소가 있고 하루 이틀 정도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산 퓨어셀은 우리가 지금 연료전지에 있어서 대장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산 퓨어셀 하루 만에 14% 상승했고요. 저희가 대장주를 계속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 종목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우진 엔텍, 저희가 벌써 30% 수익률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전도 이제 하나 대안이 되고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짓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짓기만 하면은 지금 또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건데 원전 쪽도 지금 우리가 그 체크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고요. 또 좀 있으면은 이제 이 전력 수급 계획 발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SMR이 포함될 거라 보고 있는 건데 실제 이 우진엔텍이 원전 가동의 필수적인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네. 가장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만간 이 정고점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목표가에 37,000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안 갔잖아요. 네. 충분히 목표 돌파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진엔텍 충분히 목표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오늘은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까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공략주 공개해 보시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급등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LS 머트리얼즈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네. 지금도 급등 중이에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 가장 큰 신재생 에너지 기업 바로 넥스트 에라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 전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미국이고 또 이 신재생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 가장 큰 신재생 에너지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LS 머티리얼즈가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울트라 캐시페터라는 걸 공급하는 건데 이 고속 충방전을 통해서 긴 수명의 장점이 그런 배터리를 공급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보통 뭐 풍력 발전기라든가 뭐 무정전 전원 공급전 이런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를 공급하는 게 LS 머티리얼즈고 미국이 3년 내 데이터 처리 전력이 2배로 급증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 AI 검색에 필요한 검색이 10배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픈 AI로 검색하는 그 전력 소모가 그냥 구글 검색보다 10배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안에 이 데이터 처리하는 데 드는 전력만 2배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 단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일반 제조 시설에 들어간 전력보다도 3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많게는 15배까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이 미국의 어떤 그 AI로 인한 전력 소모가 80배가 넘게 들어갈 거라고 한 건데 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원전 모든 걸 다 끌어모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LS 머티리얼 차트 보시면 상당히 바닥에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AI 전력 관련해서는 전선주의 랠리가 무서웠는데 네. 이 차트상으로도 이제 막 시작한 분위기면 네. 전선의 그 뒤를 좀 이어갈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서 오늘 한 15%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오늘만 본다면 살짝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제가 볼 때 오늘 만약이라도 음봉으로 떨어지면 뭐 완벽한 매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주가 보시면 한 번이 이 종목이 이 MSCI 편입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빠진 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건데요. 다시 올라서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MSCI 편입 기대감이 있겠죠. 아, 네. 그리고 MSCI 편입 기대감보다도 사실상 이제 좀 바닥에서 올라가는 어떤 전력 전선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가장 큰 미국의 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또 관련 그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떤 그 분위기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이 LS 머티리얼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4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테마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LS 머티리얼즈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오정장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공략주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엔비디아와 전력의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두산. 시장에서 두산 얘기 계속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일단 이제 오늘 밤 엔비디아가 본장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그렇게 된다면 전 두산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뭐 우리 HBM 관련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 HBM 관련이 많이 올라왔고요. 두산도 좀 올라가긴 올라왔는데 거론이 많이 안 되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인제서 거론이 더 되고 있는 건데 실제 저는 엔비디아 최대 수혜가 두산이라 보는 건데 네. 왜냐하면 두산전자가 이 AI 가속기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는 GPU를 만드는 거고 그렇죠. GPU와 HBM을 합쳐서 AI 가속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이 AI 가속기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AI 가속기를 만들려면은 GPU와 HBM 합칠 때 기판이 있겠죠. 네. 그 기판을 만드는데 그 기판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게 두산전자다. 네. 이 핵심의 이 기판 소재를 이제 CCL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만드는 기업이 전 세계 10군데 정도가 있고 그 10군데 정도가 선도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도 또 두산이 또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그 AI 가속기 주문이 많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두산이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 블랙웰, 엔비디아에서 말하는 차세대 반도체, 네. 현존하는 가장 능력이 뛰어난 GPU가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도 지금 블랙웰에 들어가는 기판, 이 핵심 소재를 공급업체로 단독으로 또 지원한다고 하죠.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실적에다가 지금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그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 있어서 원전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지분을 30%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로봇 지분,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까지 8조입니다. 네. 근데 지금 두산의 시가총액이 3조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지분 가치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원전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와 그렇죠. 관련도 있는 거고 네. 실제로 그 엔비디아 가속기와 관련했을 때 이 엔비디아 가속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고 그 시장 속에서 10개 업체가 가져가고 있지만은 10개 업체 중에서도 두산이 선두에 있다 보니까는 이런 정도로 봤을 때 두산이 좀 많이 올랐다 한들 제가 볼 때는 그 한미원수 같은 경우 몇 배 올랐던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의 어떤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두산이 제2의 한미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HBM,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네. 가격 전략이 정말 그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가기 때문에 네. 비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항상 이런 신고가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보통 우리가
이게 빠진 기업들이 올라오면은 2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신고가를 기록하는 기업들 올라가기 시작하면 2배, 3배 올라갑니다. 네. 얼마 전에 재료운동기 같은 경우도 신고가였다가 그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니까는 거의 3배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만약에 어떤 하나의 테마성 재료라고 한다면은 한번 찍 올랐다가 빠지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엔비디아는 지금 1000비디아가 돼서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한 수혜 또 원전에 대한 수혜 정말 이 AI에 대한 수혜를 모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매물이 다 거의 다 소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도 접근한다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땐 꽤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4만 원까지 지금부터 보시면은 20%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24만 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17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수혜주로 꼽아주시면서 오늘 두 번째 공략주 두산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또 다른 이 신고가를 함께 기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네. 계속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오늘 몇 시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지금 시장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면서 약간의 또 좀 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엔비디아 발표 뒤에는 또 우리가 애플의 AR 봐야 되는 거고 내일 또 아스코 데이터 발표가 있고 다음 주에 본 게임 시작되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새롭게 올라오는 기업들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종목도 분석해 드릴 거니까는 4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최현덕 매니저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포착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